네, 이른바 썸머 랠리를 달리던 뉴욕 증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멈칫했습니다.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수그러들었지만 반대급부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부각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한 긴축의 경계감을 풀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와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 줌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난 한 4주에서 5주 정도 시장이 랠리를 이어왔었고, 그 랠리의 과정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정책 기조, 타이트했던 정책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뉴욕 증시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조금씩은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낙관적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시장과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해석들을 내놓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정책 기조가 그렇게 급격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시장은 조금씩 단기 상승에 대한 기술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FOMC 의사록 내용을 보면 사실 7월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의사록에서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 두드러졌죠. 그 사이 CPI와 또 PPI가 발표됐고요. 전월보다 상승폭이 다 둔화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누그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음 달 FOMC에서 빅스텝 전망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올해 연말까지 FOMC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보폭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투자자들이 보폭이 줄어든다라는 것만으로 조금 기대 심리를 갖는 경향 등이 있지만 그만큼 경기 둔화 신호가 짙어진다는 쪽으로 해석된다라면은 오히려 증시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여전히 7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그 남은 두 번의 금리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에 대한 전환이 유력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는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서 결정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이 인상 기조의 중단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로 관점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연내 종료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 1분기까지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발표된 게 7월 소매 판매였는데 전월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늘리지 않다라는 게 해석이더라고요.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라는 분석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동안 물가의 상승 속도와 비교해 봤을 때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 가계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소비를 하고는 있지만 임계치를 넘어서고 나면은 씀씀이를 줄여야 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그 여름을 전후해서 휴가 시즌이 지나고 난 이후 소비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연말까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일정 시점에서는 오히려 소비 절벽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이 최근에 재고 증가의 모습 등을 조금 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경과될수록 현재의 높은 물가 환경은 소비 둔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 이는 또 시간을 두고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그리고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과 유럽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주요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뭐 오늘 같은 경우 노무라 증권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더 전 세계적인 어떤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를 키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견해십니까? 네, 이제 경기 침체의 진앙지가 어디일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급락폭이 워낙 컸다 보니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왔었는데 현재 고용시장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당장 미국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은 허약하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가 조금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이는 2분기 동안 진행되었었던 락다운에 대한 영향이 컸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었지만 오히려 6월 이후로 락다운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회복 모습 등은 전혀 발견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오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대한 영향 등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고 이는 당장 올 연말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논쟁의 가장 큰 핵심 논쟁 주제가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에 대한 현재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 의지 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겠고요. 또 올 연말에 있을 11월에 있을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전후해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서 지금 유럽 상황도 녹록치가 않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 에너지 가격 지금 급등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양상이죠. 특히 영국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1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물가 우려가 이렇게 커진다면 이 역시 또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올해 유럽에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기온 상승의 그 변화도 이렇게 경험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유럽 경제 상황은 굳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찾게 된다라면 가장 어울리는 것이 바로 유럽 경제의 상황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비교하다라면 고용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 기조 자체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여기에 그 소비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마저도 나타나게 된다라면 유로존 경제의 취약성은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 수준과 펀더멘털 사항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과연 그 진앙지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될지 아니면 재정이 좋지 않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과 같은 곳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지를 향후 살펴두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 따라서 유로존 경제의 어떤 본질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침체의 이유가 될 것이냐로 조금 판가름이 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연준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자 어제 코스피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서 2,500선을 회복했지만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죠.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올랐고요. 이와 함께 상장사들의 상반기 연결 기준 실적 발표됐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도 상장사들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고요.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2,500선을 탈환하면서 약 4주 정도의 랠리를 보여왔었는데요. 이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실어줬었던 것은 역시 외국인 수급이었었고요. 또 외국인 수급에 조금 힘이 더 되어주었었던 것은 환율이 안정되었었던 측면 등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진행되었었던 것과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최근 우리 채권 시장에서의 시장 금리가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점이죠. 결국 채권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이 조금씩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축 기조가 완화되었을 때 오는 심리적인 안도감, 그리고 시장 금리가 하락했었을 때 밸류의 부담이 컸었던 주식 등에 대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주가 반등을 이어왔었던 측면이 있다라면,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서 고밸류 주식 등에 대한 불편함은 시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8월에는 FOMC가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이달 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위험한 존재다. 그리고 이 존재를 우리는 억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만 한다라는 다소 좀 매파적 발언 등이 넘쳐날 수 있는 여지 등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조금은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좀 와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에너지가 다소 좀 소진된 상태인 것 같다. 결국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그동안 베어마켓 랠리를 이행했었던 것에 따른 가격 부담을 일시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숨고르기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지금 연이어서 여러 이슈로 악재를 맞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단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산업을 기준해서 봤을 때도 우리 반도체와 우리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커지다 보니 그만큼 해당되는 제품 등에 대한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길들이기 관점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 수요가 몰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정가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미국이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어떤 협상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선제적으로 내놓았었던 액션인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단적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은 다소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또 언제고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도 전반적으로 랠리를 달렸다가 잠시 쉬어가는 멈칫하는 모습이고요.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증시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앞으로의 전망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베어마켓 랠리를 우리가 정의 내렸었던 만큼 지금의 어떤 단기 랠리에 있어서는 분명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조정이 발생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이다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이익을 늘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앞서 나가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도태되는 기업으로 그 결과가 서로 엇갈릴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다 보면 수익률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양극화가 앞으로는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이죠. 너무 매크로하게 시장만을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그 안을 들어보고 수익률에 대한 차별화 및 양극화가 발생될 때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위치는 충분히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상태에 높여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된다라면 오히려 변동성은 축소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